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 잔고는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물가는 올라 있고 월급은 스쳐 지나가며 야심차게 한 코인이나 급등주는 파란불을 켜며 바닥 모르고 추락하고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아무런 무기 없이 맨몸으로 서 있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남들은 주식으로 몇 억을 벌었다더라, 코인으로 인생 역전했다더라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초조함에 잠을 설치고 뒤늦게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패턴을 언제까지 반복하실 겁니까? 당신이 가난해지는 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길 수 없는 게임판에서 승률 0%의 도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투자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고 월스트리트의 천재들조차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승리 공식을 머릿속에 때려 박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지루할 수도 있고 당신의 환상을 깰 수도 있지만 이것만이 당신을 자본주의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의 금융 대가들이 입을 모아 개별 종목 다 갖다 버리고 그냥 S&P 500이나 사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그 불편하고도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차트를 조금 공부하고 재무제표를 훑어보고 뉴스 기사를 챙겨보면 남들보다 먼저 오를 종목을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매우 잔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에서 날고 기는 펀드 매니저들, 아이비리그 출신의 수학 천재들, 그리고 수조 원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모인 그 살벌한 판에서조차 지난 15년 동안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이긴 액티브 펀드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 90명 이상의 전문가가 시장 평균보다 못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이 이 정도인데 본업이 따로 있고 퇴근 후 짬을 내어 스마트폰으로 주식창을 들여다보는 당신이 그들을 이길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데이 트레이딩, 즉 단타 매매로 장기적인 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의 비율은 1% 미만이라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나머지 99%는 거래 수수료와 세금, 그리고 잘못된 타이밍의 매매로 서서히 계좌가 0으로 수렴하게 되죠. 당신이 투자라고 부르며 행하고 있는 그 행위는 사실상 카지노 슬롯 머신 앞에 앉아 있는 것과 확률적으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디에 돈을 맡겨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S&P 500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S&P 500을 그저 미국 우량주 500개를 모아놓은 리스트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지수의 정체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장 잔혹하고도 효율적인 생존 기계입니다. S&P 500은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가는 고인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적을 증명하지 못하는 패배자를 쳐내고 그 자리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승자를 채워 넣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리밸런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대표팀에서 성적이 나쁜 선수는 가차없이 방출하고 폼이 좋은 신인 선수를 즉시 영입하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신이 개별 기업을 분석하느라 밤을 새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술주가 뜨면 기술주 비중이 늘어나고 헬스케어가 뜨면 헬스케어가 알아서 편입됩니다. 과거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 기업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그들이 상단을 차지했고, 지금처럼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가 세상을 지배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지수의 몸통이 됩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이 지수는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만드는 자정작용을 멈추지 않습니다. 개별 기업은 횡령, 배임, 경영진의 헛발질, 혹은 기술 도태로 인해 언젠가 망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의 우량주 중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죠. 하지만 S&P 500 지수 자체는 기업이 망하면 갈아치우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영원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도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장과
전 세계 혁신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쯤 되면 그래도 나는 대박을 원한다. 지수 추종은 너무 지루하다라고 반박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연평균 10% 남짓한 수익률로는 언제 부자가 되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여기서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의 유명한 내기를 소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워런 버핏은 월스트리트의 네로라 하는 헤지펀드 운용사들과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억 원을 건 10년짜리 내기를 제안합니다. 버핏은 S&P 500 인덱스 펀드에 걸었고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최고의 두뇌들이 운용하는 5개의 엄선된 펀드 묶음에 베팅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10년이 지난 2017년 뚜껑을 열어보니 S&P 500은 연평균 7.1%의 수익을 올린 반면 헤지펀드들은 고작 2.2%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수료를 떼고 나니 남는 게 없었던 겁니다. 천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복잡한 파생 상품과 공매도 전략을 구사하며 난리를 쳤지만 그냥 시장 지수를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 동안 낮잠을 잔 버핏을 처참하게 못 이긴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액티브 투자가 시장 평균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인지를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복리의 마법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연 10%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나요? 만약 당신이 매달 100만 원씩 S&P 500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며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30년 동안 유지한다면 그 돈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원금은 3억 6천만 원이지만 30년 뒤 평가 금액은 20억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40년이 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 50억 원, 6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던 복리의 힘이며 시간은 돈을 가진 자의 편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진 자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물론 S&P 500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그리고 2022년 인플레이션 공포까지 역사적으로 반토막이 나는 공포의 순간들은 주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위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는 겁니다. 개별 종목은 위기 때 상장 폐지가 되거나 영영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S&P 500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는 한, 인간의 욕망이 멈추지 않는 한,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발버둥 칠 것이고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지수의 상승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하락장이 오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시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 회복하고 나서야 그때 살 걸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죠. S&P 500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목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미국이 망하면 어떡하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S&P 500이 영원히 된다는 것은 미국의 주요 500개 기업이 모두 파산한다는 뜻이고, 이는 곧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고 전 세계 경제가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당신이 금고에 넣어둔 현금이든 강남 아파트든 비트코인이든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겁니다. 제 S&P 500이 망할 걱정을 하는 것은 지구 멸망을 걱정하는 것과 같으니 그 시간에 차라리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낫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지루함은 곧 안전함이자 확실함입니다. 매일 급등락하는 차트를 보며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들은 S&P 500을 거들떠보지도 않겠죠. 하지만 진정한 부자들은 자극적인 승부가 아니라 확실한 승리를 원합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땀 흘려번 소중한 돈을 누군지도 모르는 세력이나 작전주에 태워 홀라당 태워먹는 짓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한 무모한 베팅일 뿐입니다. S&P 500 ETF를 매수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CEO들과 직원들을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고용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플의 팀 쿡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아마존의 경영진이 밤잠을 설쳐가며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할 때 당신은 그저 그 회사의 주인이 되어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잠을 자고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다니는 그 시간에도 내 자산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며 덩치를 불려나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불로소득이며 경제적 자유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왜 굳이 그 어려운 길을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정답은 이미 나와 있고 역사적으로 검증까지 끝났는데 말이죠.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딱 하나, 실행과 인내뿐입니다. 지금 당장 증통자자를 열고 티커명 SPY, VOY, IVV 혹은 한국 상장된 S&P 500 ETF를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실 커피값, 주말에 쓸 술값, 의미 없이 지출되는 비용을 아껴서 한 주씩, 아니 소수점이라도 좋으니 모아가기 시작하십시오. 가격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서 좋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싼 가격에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으니 좋다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재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너무 고점 아니냐,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좀 더 기다려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은 하수들이나 하는 걱정입니다. 시장의 고점과 저점은 신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며 두 번째로 좋은 타이밍은 내일입니다. 꾸준함이 비범함을 만듭니다. 매달 월급날 기계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그 단순하고 지루한 반복 작업이 10년 뒤, 20년 뒤 당신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어떤 주식으로 대박을 쳤다고 자랑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계좌는 1년 뒤 박살 나 있을 확률이 99%지만 묵묵히 S&P 500을 모아간 당신의 계좌는 그 어떤 위기가 와도 굳건히 우상향하고 있을 테니까요. 투자는 머리 싸움이 아니라 엉덩이 싸움입니다. 누가 더 오래 시장에 붙어 있느냐, 누가 더 오랫동안 공포를 이겨내고 보유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노후에 대한 막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로또 당첨도 아니고 가상화폐 대박도 아닙니다. 검증된 시스템, 자본주의의 성장 동력 그 자체에 올라타는 것뿐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에 그때 그 영상 보고 시작할 걸 하며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때는 이미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따라잡을 엄두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자본소득이 없는 사람은 노동소득만으로는 절대 자산 가치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르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처럼 요행을 바라며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 것인지, 아니면 마음 편히 발 뻗고 자면서 내일 더 부자가 되어 있는 삶을 살 것인지 말입니다. S&P 500 투자는 단순한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줄 것입니다. 복잡한 용어, 화려한 차트 분석, 전문가들의 현란한 말솜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한 법입니다. 시장 전체를 사라. 그리고 영원히 보유하라. 이것이 투자의 전설 존 보글이 우리에게 남긴 유언이자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설픈 노력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자신이 워런 버핏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시장 그 자체에 투자하십시오. 겸손함이 당신의 계좌를 살찌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여정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본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